네, 안녕하세요. 슈팅스탁 1부 쇼미더스탁 출발합니다. 진행의 김수연입니다. 쇼미더스탁 오늘도 시장과 종목 이야기 가득 담아냈습니다. 먼저 오늘 시장에서 무대를 뒤집은 종목이죠. 이 특징주 알아보면서 시장의 큰 흐름을 정리해보고요. 이어서 두 분의 전문가가 제시해드렸던 전략주 AS 시간도 가져보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도전 상한가, 새로운 전략주까지 기다리고 있으니까요. 오늘도 저희와 함께 하시면서 성공 투자 전략 얻어가 보시면 좋겠습니다. 이 방송 시간 외에도 전문가와 함께 할 수 있는 방법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문자 샵 3772번으로 함께하고 싶은 전문가의 이름을 적어서 보내주시면 저희가 입장 가능한 톡방에 링크를 보내드립니다. 네, 그럼 쇼미더스탁 오늘 함께할 두 분의 전문가를 소개합니다. 네, 2월 7일 화요일 마감 시황입니다. 지난 거래 뉴욕 증시는 약세로 마감을 했습니다. 이틀째 3대 지수 모두 하락세를 이어갔는데요. 이 영향으로 우리 증시도 출발을 흔들렸지만 장 중반에는 이제 코스피 코스닥 양시장으로 외국인과 기관의 수급이 대형주 2차 전지 반도체로 들어오면서 지수의 상승을 견인했습니다. 그럼 자세한 지수 흐름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코스피 거의 보합으로 출발했습니다. 2,440선으로 출발한 지수는 장중 미국 시장 대비 선방에 주었는데요. 전거래일보다 0.55% 상승한 2,451.71포인트로 어제 이탈했던 2,450선 안착하며 마감을 했습니다. 다음으로 수급 상황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수급은 어제와 마찬가지입니다. 개인이 나 홀로 물량을 담아냈고요. 외국인과 기관이 매도 우위를 보였습니다. 그래도 외국인 매도폭 어제보다 많이 줄였고요. 기관은 오늘로 5거래일째 팔자세 이어가고 있습니다. 코스닥 지수도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코스닥도 762선으로 강보합 출발했습니다. 외국인과 기관의 수급이 계속해서 들어오면서 상승 탄력을 받았습니다. 전거래에 대비해서 1.51% 오른 772.79포인트로 거래 끝냈습니다. 다음 수급도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코스닥에서는 하루 만에 손바꿈이 나타났습니다. 어제와 정반대인데요. 외국인과 기관이 쌍끌이 매수에 나섰고요. 특히 금융투자 쪽에서 1,000억 원 넘게 물량을 담았고 외국인 오늘 2차 전지 반도체 업종을 담아냈습니다. 개인은 3거래일 만에 팔자세로 돌아섰습니다. 네, 원달러 환율이 지난주 금요일부터 3거래일째 오름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오늘 개장할 당시에 1,261원대로 출발했는데요. 그래도 장중에 상승폭을 줄여가면서 전거래일 종가 대비해서 2원 50전 상승한 1,255원 30전으로 마감을 했습니다. 네, 우리 시각으로 내일 새벽 2시, 3시경에 파월 연준의장의 발언을 앞두고 있습니다. 앞서 발표한 고용지표 호조에 따라서 이 긴축에 대한 경계심과 안전자산 선호 심리로 달러 강세 이어지고 있는 점도 체크해 보시기 바랍니다. 네, 이렇게 마감 시황 전해드렸습니다. 네, 쇼미더스탁 오늘은 백승화 대표 그리고 제프 전문가와 함께합니다. 두 분 어서 오세요. 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그래도 우리 시장이 오늘 하루 만에 다시 상승으로 전환했습니다. 특히 코스닥의 힘이 더 좋았는데요. 오늘도 두 분의 전문가님들과 시장 종목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코너입니다. 무대를 뒤집은 종목을 알아보는 시간이죠. 백승화 대표님의 첫 번째 특징주 바로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가 오늘 가져온 종목은 MDS 테크 한번 가지고 와봤는데요. MDS 테크 같은 경우에는 챗봇 관련주로서 굉장히 강세가 많이 나타났었고 좀 낙폭을 많이 보였지만 오늘 다시 한번 역대 최대 거래량이 터지면서 상한가를 도착해주고 다시 한번 시세를 낼 수 있는가 테스트를 해봐야 되는 영역이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엔비디아 공식 파트너로서 AI 플랫폼 관련주로서 이제 말씀이 많이 드렸던 종목이고 다른 전문가님들도 많이 말씀을 하시는 종목이죠. AI 챗봇 챗 GPT가 열풍을 부르면서 구글에서도 대항마 출시에 대한 부분이 이제 공식으로 발표가 됐습니다. 그리고 역대 최대 수준의 거래량이 형성되었다. 차트를 잠깐 보면서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이 일본 기준으로 했을 때 오늘 생긴 거래량이 근 10년 동안에도 한 번도 생긴 적이 없었던 최대 수준의 거래량이다. 그리고 상한가가 나왔다는 부분을 봤을 때 이 매물을 다시 한번 소화하면서 주가가 이전 고점 3,300원까지 올라갈 수도 있을 만한 그런 힘을 보여주는 캔들의 형성이 있었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당장 바로 추격 매수를 하라고 말씀을 드리는 건 아니고요. 일단 내일 장에서 어느 정도 이제 관심을 받고 그 차트의 흐름을 봤을 때, 분봉상의 흐름을 봤을 때 크게 밀리지 않는다고 하면 지금 자리에서는 머물러만 줘도 주가가 다시 한번 오를 만한 힘이 느껴지는 영역이고 저는 이제 말씀드렸지만 메타버스나 이 챗봇, AI 이쪽이 아직 한 번 더 올라갈 부분이 많이 남아있다. 로봇 관련주들도 지금 올라간 로봇주들 말고 올라가지 않은 로봇주들에 대해서도 살펴봐야 된다는 점을 말씀을 많이 드렸었는데 이 MDS 테크 역시 더 강세를 보일 수 있는 부분이 있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상한가로 마감한 MDS 테크를 첫 번째로 들어봤습니다. 엔비디아 공식 파트너사로 알려져 있는데요. 오늘 생긴 거래량이 그 10년 동안 단 한 번도 보지 못했던 그런 거래량이다라고 이야기해 주셨고요. 현재 자리에만 주가가 머물러 있어도 더 상승할 여력이 있다라고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말씀해 주신 백승화 대표님과 방송 이후에도 더 많은 이야기, 정보를 얻고 싶으시면 문자 샵 3772번으로 백승화 대표 적어서 보내주시면 저희가 입장 가능한 톡방 링크 보내드립니다. 그리고 화면 하단에 QR코드도 보이시죠? 휴대폰 카메라 대시면 입장 가능하니까요. 편하신 쪽으로 들어와 보시면 좋겠습니다. 다음으로는 제프 전문가님의 첫 번째 특징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제가 이제 시장을 보면서 네. 시장에서 뒤흔들 만한 종목, 무대를 뒤집을 수 있는 종목이 뭐가 있을까 고민하다가 특히나 코스닥 시장이 최근에 또 움직임이 좋잖아요. 네. 되게 좋으면서 지금 시장에서 이평선을 뚫어주면서 고공행진하고 있는 중인데 네. 오늘 이제 시장에서 딱 두 종목이 코스닥에서 상장업체 중에서 두 종목이 시가총액이 또 높은데 52주 신고가 간 종목들을 제가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드리면서 지금 네. 시장과 어떤 것이 좀 연관되어 있는지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려 합니다. 먼저 첫 번째 종목 같은 경우에는 SM이라는 종목이죠. 그렇죠? 여러분 다 아시다시피 이제 SM 엔터테인먼트라고 볼 수 있겠는데 오늘 같은 경우에는 이제 SM이 10만 원대를 코앞에 두면서 그렇죠? 코앞에 두면서 이제 과거에 이제 SM 자체가 기존의 엔터테인먼트 체제 자체가 3대 엔터테인먼트가 이제 뭐 대표들이 전부 다 경영권에 관여하면서 했던 거라면은 이제는 조금 더 SM 3.0이라고 이제 시제를 따로 앞으로 이제 K-팝에 대해 성장 가능성을 좀 열어두고 더 다양한 이제 아이돌과 그룹들을 형성하기 위해서 전략적으로 펼치는 이제 그런 것들 때문에 이제 SM에 대한 주가 할인 밸류가 사라지면서 시장도 최근 들어가지고 1월달 들어서면서부터 고공행진하면서 오늘도 마찬가지로 신고가를 갱신했단 말이죠. 시장을 좀 더 크게 봤었을 때는 지금 과거에 SM 같은 경우에도 큰 박스권 상단에서 한 번씩 돌파해주는 모습들이 잡혀졌습니다. 과거 2010년도 때부터 시장에서 엔터테인먼트에 대한 밸류가 정말 강세였고 그때부터 2020년도까지 거의 박스권식으로 움직였었다가 2020년도 양적 완화라는 이제 시장의 버블로 인해 가지고 한 번 더 레벨을 했고 그 다음에 지금 레벨업하는 것도 총 3단계로 지금 현재 상승하고 있거든요. 네. 고공행진하는 것도 이제 SM이 3.0이다. 그래서 3번 정도의 지금 박스권을 돌파하는 시도가 보여진다라고 볼 수 있겠고 장중에 한때는 흐름 자체가 지금 분봉상 보이시면은 고점 대비해서 좀 약세 자체가 한 14% 정도 약세가 됐습니다. 약세가 됐던 이유는 이제 카카오에서 이제 2대 주주로 등극하면서 이것이 시장에서 호재거리인가 아니면 악재인가라는 고민이 있었다는 거죠. 과거에 마찬가지로 이게 대부분의 종목들이 신고가를 갱신했었을 때 갑작스러운 공시가 발생하게 되면은 그때부터 시장에 대해서 오랫동안 투자했던 투자자들이 약간 정도 차익 매물들을 쏟아내는 타이밍입니다. 그렇다 보니까 그때 당시 때 이제 SM뿐만 아니라 같은 업종으로서 뭐 DOU라든지 뭐 SM, CNC라든지 대표적인 업종들이 마찬가지로 줄곧 하락세가 이끌어졌었는데 추가적으로 SM이란 종목이 이렇게 강세가 됐던 이유 중에 하나는 일단은 기존에 가지고 있었던 기관들의 물량을 외국인들이 많이 받아주면서 시장을 좀 끌어올렸다라고 볼 수 있겠고
추가적으로 지금 현재 중국이 리오프닝이 된다라는 것이 이제 1월 달부터 주요 핫 이슈긴 한데 이 중국에 대한 소비력이 SM이나 아니면 엔터테인먼트 쪽이나 웹툰, OTT 시장 쪽에서 각각이 연결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시장에서도 좀 더 하이밸류를 좀 높이는 것이 아닌가라는 것으로 좀 보여지고 있습니다. 추가적으로 사실 SM이라는 종목도 지금 10만 원의 목전을 두고 약 300원 정도에 대한 300원 정도만 올라왔으면 10만 원을 찍을 수 있었을 텐데 아쉽게도 300원을 이탈했었지만 추가적으로 요거는 이제 제 경험상 네. 보게 된다라면 10만 원에 대한 돌파는 할 것이다라고 보여질 수 있겠고 증권사에서도 마찬가지로 지금 상향 밸류 포지션을 정말 많이 하고 있습니다. 특히나 이제 YG나 JYP 같은 경우와 다르게 SM은 이수만이 적극적으로 경영경 지배 구조에 대한 개편을 하다 보니까 증권사에 대한 줄줄이 상승에 대한 목표가 상승에 대한 이제 밸류를 보다 보니까 시장도 좀 더 강렬하게 움직일 가능성이 좀 보여진다. 그래서 줄곧 OTT 시장 쪽과 이제 엔터테인먼트 시장 쪽은 강세일 것이다라고 여러분들 좀 더 시장 전망을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SM 오늘 장중에 52주 신고가를 돌파를 했습니다. 3번 정도 박스권 돌파하는 모습이 보여지고 있다라고 기술적인 측면을 이야기해 주셨고요. 고점 대비 14% 약세를 보였지만 이것은 그 카카오 지분 관련 이슈였고 오늘 이런 공시가 있었습니다. 카카오 지분 확보 소식 관련해서 공시가 나왔습니다. 또 지배구조 개편 이슈도 있는 만큼 10만 원 돌파까지도 예상 가능하다라고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말씀해 주신 제프 전문가님과 방송 이후에도 더 많은 정보를 나누고 싶으시면 문자 샵 3772번으로 제프 적어서 보내주시면 저희가 입장 가능한 톡방 링크를 보내드립니다. 그리고 화면 하단에 QR코드도 보이시죠? 휴대폰 카메라 대시면 입장 가능하니까요. 편하신 쪽으로 들어오셔서 장중에도 시장과 종목 이야기 나눠보시면 좋겠습니다. 다음으로는 백승화 대표님의 두 번째 특징주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종목 역시 오늘 이 상한가를 장중에 한번 찍었었고 네. 조금 밀렸지만 그래도 이제 26% 가까운 강세를 보인 비트나인 종목입니다. 네. 비트나인 종목 역시 국내 유일 그래프 데이터베이스 전문 업체인데요. 최근에 계속 언급이 되고 시장에서 가장 강한 테마를 보이고 있는 게 AI, 챗봇, 그리고 이쪽으로 엮였을 때 뭐 로봇이라던가 인공지능, 이런 메타버스, 좀 이전에는 많이 보급화되어 있지 않고 매출로에 대한 부분이 많이 연결되어 있지 않았지만 약간 사람들의 상상력을 자극하고 이렇게 됐을 때 얼마나 모멘텀이 있을까, 이런 상상력을 자극하는 테마들이 굉장히 강세를 많이 보인단 말이에요. 지금 비트나인 역시 미 실리콘밸리를 필두로 해서 글로벌 R&D 센터 확장 소식이 있었다. 그러면서 장중 상한가를 도달하고 역시 거래량 부분이 오늘 이게 상장한 지가 얼마 안 된 종목이거든요. 차트를 잠깐 보면서 말씀을 드리면요. 2021년 11월 달에 상장을 하고 당시에 공모가가 11,000원 가격대에서 상장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 11,000원 아래로 밀리면은 사실 쉽게 올라오지 못해요. 공모가 아래로 밀린 종목들은 신규 상장주의 경우 다시 올라오지 못하는 경우가 많은데 다시 한번 이 1월 달부터 23년도 1월 달부터 AI 테마를 받으면서 굉장히 강세 흐름을 많이 보이고 있고 오늘은 장중에 상한가까지 만들어 주었다. 그리고 매물을 굉장히 많이 소화하고 있는 모습인데 상한가는 제가 여러 번 말씀을 드리지만 개인 투자자들만의 힘으로 절대로 만들 수가 없습니다. 이런 뉴스가 나오는 것들도 그렇고 이런 거래량들도 그렇고 사람들을 꼬셔내고 이렇게 좀 물량을 많이 흡수할 수 있는 거는 결국 세력들의 개입, 그리고 어떤 주가를 끌어올리고 싶어하는 강한 그런 누군가가 이제 가격에 개입을 하고 있다고 볼 수 있는 부분인데 비트나인 역시 지금 구간에서는 매물대를 소화하고 다시 한번 올라갈 수 있는 영역이다. 지금 구간에서도 관심 있게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다 말씀을 드리면서 AI나 챗봇, 그리고 지금 다시 나오고 있는 얘기, 이 경쟁사에서 만들어내고 있는 이런 업체들, 이런 뉴스들도 계속해서 참고해보면서 실시간으로 대응해보시면 이런 종목들도 굉장히 수익 낼 부분이 많이 있다. 자세한 부분은 노란톡방 오셔서 얘기 나눠보시면 또 좋은 전략들 많이 말씀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두 번째 종목은 비트나인이었습니다. 국내 유일의 데이터베이스 기술 기업이고요. 미국 실리콘밸리 확장 소식과 함께 오늘 급등한 바 있습니다. 1월부터 AI 이런 테마 수혜를 받으면서 강세 흐름을 보이다가 오늘 장중에 상한가를 터치를 한 건데요. 이 상한가는 전문가님께서 개인 투자자만의 힘으로는 갈 수 없는 영역이다라고 설명 주시면서 현재 매물대 소화하고 있고 앞으로 더 상승 여력이 있다 말씀해 주셨습니다. 더 많은 대응 방법이나 전략을 얻고 싶으시면 문자 샵
샵3772번으로 백승화 대표 적어서 보내주시면 저희가 입장 가능한 톡방 링크 보내드립니다. 다음으로는 제프 전문가님의 두 번째 특징주도 이어서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두 번째 특징주는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52주 신고가를 갔던 네. 종목인데 사실 우리 국내 시장에서 지금 가장 이제 하이밸류를 가지고 있는 가장 시가총액이 높은 업종이 딱 두 업종이죠. 네. 반도체 업종과 2차 전지인데 네. 반도체는 최근에 좀 약세 흐름을 보였었다가 오늘 좀 좋은 흐름을 보였었지만 네. 2차 전지가 늘 매년마다 들었던 평가가 뭐냐면은 네. 되게 고평가받았다라고 맞아요. 항상 하는데 네. 지금 그게 지금 4년째거든요. 네. 4년 동안 지금 고평가받았는데 네. 오늘 이제 무대를 뒤흔들었습니다. 네. 종목은 이제 에코프로라는 종목인데 시가총액도 상당합니다. 4조 1천억짜리 하는 종목인데 이 종목 같은 경우에도 지금 어찌 보자라면은 이제 에코프로 비행과 같이 합쳐서 보게 된다라면은 굉장히 높은 시가총액을 보유하고 있지만 오늘 신고가를 갱신하면서 그것도 이 크나큰 종목이 21% 정도의 막강한 상승을 보여줬습니다. 상승했던 데에는 아마도 이제 좀 특징적인 것들이 좀 몇 개 있었지만 그중 보게 된다라면은 첫 번째로는 이제 기존에 이제 테슬라라는 종목 자체가 미국에 있는 테슬라라는 종목 자체가 과거에 정말 많이 빠졌었잖아요. 네. 고점 대비 약 80% 빠지면서 일론 머스크에 대한 찬양과 비판이 거의 한 1, 2년 만에 왔다리 갔다리 하면서 이렇게 온탕과 냉탕을 왔다리 갔다리 했었는데 최근 들어가지고 테슬라에 대한 모멘텀을 좀 더 하이밸류 하려는 증권사의 상향 리포트가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자, 그렇다 보니까 이런 2차 전지 업종에 대한 테슬라의 상향 목표가로 인해 가지고 2차 전지에 대한 수요 자체가 높아지지 않을까라는 시장에 생각도 있었기도 했었고 추가적으로 이제 중국과 더불어서 대만, 우리나라 같은 이런 이머징 마켓 시장 쪽에서 외국인 투자자들의 자본이 유입되면서 국내 시장에서 고평가를 받고 있었던 반도체 업종과 2차 전지에 대한 인덱스 펀드 자금들이 좀 들어오는 것 같습니다. 최근 또 이제 보게 된다라면은 MSCI 리밸런싱도 있을 거고, 그다음에 FTSE 펀드 리밸런싱도 있을 거고, 리밸런싱이 있을 때마다 시장에 대해서 2차 전지에 대한 시장 자체가 많이 상승하는 여력들이 보여지고 있는데 오늘은 시장에서 봤었을 때 이런 말들이 있습니다. 시장에서는 우리가 보게 되면 지금 이제 에코프로라는 종목도 2021년도부터 계속 14만 원대에 대한 저항을 굉장히 많이 받았었는데 오늘은 14만 원대 근처 상에서의 시가를 형성했고 그 다음부터 강하게 올랐습니다. 다시 말해서 무엇이냐? 현재 여기 밑에서 있었던 14만 원 밑에서 있었던 라인대는 기존의 박스권이었었고요. 오늘부터 2차 전지가 수급을 받으면서 강하게 내비치고 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지수로 봤을 때도 좀 더 확연하게 눈에 차이가 띄는데 코스피에 비해서 코스닥 자체가 되게 올라가고 있다. 코스피는 다시 또 박스권의 상단 라인을 맞으면서 2,500포인트에 대한 저항을 맞고 있지만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저항 포인트를 뚫고 그다음에 지금 800까지 인사하러 지금 가고 있습니다. 네. 이 친구들이 좀 이제 새해가 이 친구 늦었나 봐요. 네. 설날에 대한 새해 인사를 지금 이제 막 하려고 하는데 네. 마찬가지로 에코프로 같은 경우에도 지금 증권사 리포트, 상향 리포트 나오고 있고 시장도 지금부터 올라가고 있다 보니까 개인 투자자 여러분들도 많이 궁금하셨던 부분들이 이건 것 같아요. 에코프로를 좋다 해가지고 많이 들고 있었는데 막상 이 종목들이 지금 신고가를 강신하면서 올라가다 보니까 요거를 이제 어떻게 해야 되냐? 라고 이제 궁금하신 분들이 좀 많은 것 같습니다. 관련돼가지고 제가 또 여러분들에게 노란톡방에서 한 번 더 말씀드릴 테니까요. 이런 관련돼가지고 여러분들 신고가 나온 종목이나 특히나 상장 관련돼가지고 하이밸류 받는 종목들 같은 경우에도 궁금하신 분들은 노란톡방에서 제가 한 번 더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두 번째 종목도 장중에 52주 신고가 경신한 2차 전지 관련주 에코프로를 들어봤습니다. 1월 말 정도부터 연이은 상승세에 이어서 나오고 있고 오늘도 주가 시세 분출을 했습니다. 이 테슬라의 가치를 높이는 목표가 상향 리포트, 또 에코프로의 작년 사상 최대 실적 발표와 신흥국에 대한 외국인의 자본 유입 등 여러 가지 호재거리가 있는데요. 이렇게 정리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말씀해주신 제프 전문가님과 방송 이후에도 더 많은 이야기, 전략 얻고 싶으시다면 문자 샵 3772번으로 제프 적어서 보내주시면 저희가 입장 가능한 특방 링크 보내드립니다. 그리고 화면 하단에 QR코드 보이시죠? 휴대폰 카메라 대시면 입장 가능하니까요. 편하신 쪽으로 들어와 보시면 좋겠습니다. 저희 방송 직후입니다. 8시부터 제프 전문가님께서 무료 온라인 공개 방송도 준비하고 계시는데요. 오늘 네. 어떤 주제인지 이야기 들어보겠습니다. 이번 주 목요일이 옵션 네. 만기 주입니다. 네. 저번 주는 슈퍼위크였고요. 네. 저번 주에 있었던 시장이 이제 이번 주에 옵션 만기 시장에서 아마 결판이 날 것 같습니다. 네. 그런데 이번 주에 좀 재밌었던 것들이 제가 오늘 강조했던 것들처럼 52주 신고가 나온 이제 대기업들이 많다.
대기업들이 많기 때문에 시총이 높은 기업들이 신고가를 가면서 그러면 이번에 옵션 만기 시장에서 우리가 이 종목들이 차익 매물이 나올 것인지 아니면 지금부터 한 번 더 레벨업을 하는 시도가 더 나올 것인지에 대한 전략적인 것들을 여러분들 말씀을 드리면서 시장을 한 번 더 2월 달은 어떤 시장의 움직임이 될 건지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번 주 목요일 옵션 만기를 앞두고 있습니다. 최근 시장에서 대형주, 이 대기업들의 흐름이 좋았는데요. 앞으로 차익 매물이 나올지 아니면 주가가 계속해서 상승할지 이런 2월 시장에 대한 주제로 이야기해 주신다고 합니다. 포털 검색창에 슈팅스타 검색하시고요. 사이트에 들어오시면 제프 전문가님 사진 바로 아래 방송 입장 가능한 버튼이 있습니다. 클릭하시고 8시부터 참여해 보시고요. 저희 방송 후반부에 전략주 힌트를 제공해 드리고 있습니다. 힌트 들어보시고 정답 아시는 분들도 8시 무료 온라인 공개 방송에 들어오셔서 채팅창에 정답 올려주시면 추첨 통해서 향긋한 커피 쿠폰 함께 보내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무대를 뒤집은 종목 정리해보고 오겠습니다. 네, 이번 시간은 전략주 AS 시간입니다. 두 분의 전문가님들께서 방송 중에 실제로 추천드렸던 전략주에 대해서 내일 시장에서는 어떤 전략을 유효할지 새롭게 이야기 나눠봅니다. 먼저 백승화 대표님의 전략주 AS부터 들어가 보겠습니다. 첫 번째 종목입니다. 1일에 매수했던 화장품 관련주 코리아나인데요. 매수가 3,470원이고요. 최고가 수익률 3.46% 달성한 종목입니다. 오늘도 강세로 마감을 했는데요. 코리아나 또 어떤 전략 말씀해 주실까요? 제가 코리아나는 말씀드리면서 당장에 가는 종목은 사실 아닐 수도 있겠지만 이런 종목은 포트폴리오에 반드시 편입해두고 살펴봤을 때 메리트가 많이 있다라는 점을 말씀을 드렸어요. 화장품 관련주라는 점을 계속 강조해서 말씀을 드렸었고 이제 중국에서 리오프닝 관련주다. 그리고 이 코로나가 완전히 극복이 되면서 여행 인구들도 많아지고 수출에 대한 부분도 기대감도 늘어날 수 있다. 그리고 실적에 대한 부분도 20년도, 21년도 지나가면서 굉장히 안 좋았던 실적들이 좋아지고 있다. 차트 잠깐 보면서 말씀을 드리면요. 이 재무제표에 대한 부분이 역시 실적이 안 좋으면 주가가 떨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20년도, 21년도, 22년도 점점 이 1,000억대 매출에서 감소했던 부분이 있었고 영업이익도 안 좋아지고 매출액도 안 좋아지다 보니까 코리아나 종목의 차트 역시 그냥 주가가 굉장히 많이 빠졌습니다. 이 고가는 5,920원, 2020년도에 고가는 5,900원대였는데 지금은 3,500원대다. 그런데 이 바닥 구간에서 거래량이 굉장히 많이 터지면서 다시 한번 차트가 이제 올라갈 수 있는 흐름을 갖추고 있다. 지금 구간에서 매수를 해두고 차분히 본다면 사실 10% 정도의 수익은 충분히 볼 수 있다는 점 말씀을 드리고요. 10% 이상도 수익 노려볼 만한 구간이고 이 241선, 1년선에 대한 부분도 완전히 지금 이제 안착해주고 올라가는 모습이기 때문에 코리아나 한번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제 링크제네시스도 한번 같이 가져왔던 종목인데 같이 가져왔던 종목이죠. 링크제네시스 역시 한번 살펴보면 이 종목을 조금 밀렸었다가 다시 올라왔어요. 근데 저는 이 밀릴 때도 이거는 걱정할 종목이 아니다. 로봇 관련주인데 아직 알려지지 않은 로봇 관련주다라는 점을 굉장히 많이 말씀을 드렸습니다. 로봇이라고 이제
사명의 뭐 로보라던가 로보티즈 아니면 유진 로봇, 레인보우 로보틱스 이렇게 회사 이름에 로봇이 들어간 종목들이 굉장히 강세를 많이 보였죠. 차트를 잠깐 보면서 또 말씀을 드리면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1월 달에 완전히 대장이었고 이 로봇이라고 기업명에 들어가 있는 종목들이 굉장히 강세를 보였는데 이 링크제네시스 같은 경우에는 업종도 같은 업종이지만 종목명에 로봇이 들어가 있지 않다는 이유만으로 사실 좀 소외된 부분이 있다. 그런데 실적에 대한 부분이라던가 이 주가에 대한 모멘텀, 외국인 수급 들어오는 부분이라던가 봤을 때는 충분히 메리트가 있고 바닥 구간에서 역시 들어오는 거래량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링크제네시스 역시 지금 구간에서는 사실 모아가도 된다. 저는 이거 종목도 크게 걱정할 종목 아니다라는 부분을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두 가지 종목을 AS에 봤습니다. 첫 번째 코리아나는 단기보다 좀 중장기 관점으로 포트에 담고 가보자라고 추천해 주신 종목인데요. 중국 리오프닝 관련해서 수출 기대감도 붙은 기업이고요. 이 차트상으로도 올라갈 준비를 하고 있다라고 이야기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종목 링크 제니시스도 아직 알려지지 않은 로봇 관련주로 설명해 주셨는데요. 어제 7% 넘게 급등세를 보였고 오늘 소폭의 조정받았지만 여전히 수익권에 있습니다. 현재 주가 바닥에서 역시나 올라가고 있는 준비를 하고 있는 단계다라고 설명 들어봤습니다. 다음 종목도 AS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3일에 매수했던 K엘렛인데요. 매수가 2,840원이고요. 오늘 강보합으로 2,825원 종가 형성하며 좀 아직 큰 움직임은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지난 방송 추천주로 알고 있는데 K엘렛은 어떤 전략 또 이야기해 주실 건가요? 제가 이거는 이제 그 당일날에 네. 그 무방에서도 말씀을 드렸던 종목인데요. 이 물류 관련주다. 그리고 이 물류 관련주이면서 바닥 구간에서 다시 한번 거래량이 들어오는데 이 주가가 올라갈 때 흐름이 계속해서 뉴스가 좀 자극적인 뉴스들이 굉장히 많이 나와요. 이 주가가 바닥 구간에서 이렇게 20%, 16% 이렇게 꼬리가 달리는 캔들들이 나올 때 뭐 항만물류 국가 전략 사업으로 육성한다. 그리고 세계 최초 선박 항만 이런 뉴스들 나오면서 잠깐의 시세를 주고 물량을 빨아먹은 뒤에 다시 꼬리가 달립니다. 그리고 개인 투자자들은 이 꼭대기에서 살 때 다시 손절을 하고 반복했다가 다시 올라가면은 또 사고 반복했다가 올라가면 사고. 그런데 지금 흐름이 완전히 이제 바닥을 다지고 올라가는 흐름이 나타나고 있고 이 종목 역시 스윙으로 봤을 때 더 메리트가 있다. 지금은 세력들이 물량을 다시 한번 모으고 올려오려고 하는 그런 구간에 있는데 이제 물류 관련주들이 코로나가 완전히 끝나고 나서 다시 활성화가 되는 부분이 있고 최근에 이제 중국과 미국의 그 무역 분쟁이라던가 이런 부분도 굉장히 심각화되면서 뭐 요소수 관련주도 굉장히 많이 올랐었고 히토리 관련주들도 다시 한번 주목을 받는 모습들이 있는데 이 물류에 대한 부분도 파업이라던가 이런 이슈가 있을 때 굉장히 강세를 보일 수 있는 테마들이 있다. 그리고 항만 물류라는 시스템 이런 부분들도 그 KLS이라는 회사가 기술력 자체가 좀 있는 회사이고 실적에 대한 부분도 어느 정도 받쳐주는데 시가총액이 680억밖에 안 된다. 저는 시가총액이 가벼운 종목들 중에서 올라갈 수 있을 만한 종목들 많이 말씀드리거든요. 680억이면 굉장히 메리트가 있는 부분이고 지금 주가에 대한 부분이나 매집도를 봤을 때 아직도 메리트가 많이 있다. 이 종목도 담아두시면은 차분히 봤을 때 시장의 영향을 거의 받지 않기 때문에 떨어지는 시장에서도 별로 그 걱정할 만한 부분이 아니고 이런 종목들은 그냥 매수해서 묻어두면은 충분히 10% 이상 수익은 볼 수 있다. 이 부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KL의 물류 선박 관련 종목입니다. 스윙으로 좀 중장기적으로 볼 때 매력 있는 종목으로 추천해 주셨는데요. 담아두고 가보면 시장 변동의 영향 좀 덜 받고 목표 수익률 충분히 달성할 수 있을 것이다라고 말씀해 주셨네요. 말씀해 주신 백승화 대표님과 방송 이후에도 더 많은 이야기, 정보를 얻고 싶으시면 문자 샵 3772번으로 백승화 대표 적어서 보내주시면 저희가 입장 가능한 톡방 링크를 보내드립니다. 그리고 화면 하단에 QR코드도 보이시죠? 휴대폰 카메라 되시면 입장 가능하니까요. 편하신 쪽으로 들어와 보시기 바랍니다. 그럼 다음으로 제프 전문가님의 전략주 AS도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12월 14일에 매수했던 한국정보통신입니다. 네. 최고가 수익률 53% 넘게 달성을 했고요. 네. 최근 애플페이가 다시 상용화된다 이런 이슈가 나오면서 다시 맞습니다.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네. 네. 사실 저번에도 제가 이 종목을 가져왔을 때도 네. 사실 애플페이에 대한 기대감 자체가 그러니까 우리가 팩트만 바라보면은 네. 시장에서 우려감은 있지만 실제적으로 금융감독원이나 진행하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정보 알았잖아요. 네. 그렇다 보니까 좀 낮은 가격대에서 우리가 포지셔닝 했었고 사실 목표가로 들었던 가격보다 더 네. 갔습니다. 네. 이렇게까지 시장이 과열될지 저도 몰랐어요. 네. 지금 시장 부분은 여러분들이 어떻게 느껴질지 모르겠지만 지금 시장 자체가 굉장하게 포모 현상들이 좀 많고 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포모가 뭐냐면은 오히려 과거 같은 경우에는 잃었을 때 고통이 좀 더 컸다라면은 지금은
나보다 내 옆 친구가 돈을 벌면은 야 이거 나도 들어가야 되겠는걸? 이라는 걸 포모라고 하거든요. 네. 지금 현재 시장 자체가 좀 그런 경향이 좀 강한 것 같습니다. 오히려 시장 자체에 대한 수급도 좀 몰리는 현상이 있고요. 외국인의 자본 자체가 들어오고 개인들도 여기서 한 번 더 이제 공격 매수로 들어가게 된다라면은 그 자체가 강한 테마를 이루면서 강하게 시세가 나오는 경향들이 지금 이번 연도 1월 달부터 지금 2월 달까지 흐름세가 이어지고 있는 것 같아요. 개별적으로 보게 되면은 기본적으로 챗 GPT라는 종목 자체도 그런 테마를 이루면서 강한 상승을 이루고 끝을 모르고 지금 올라가고 있고 중국 관련된 섹터 마찬가지고 있고요. 그다음 최근 들어가지고 애플페이 관련된 이슈들도 한국정보통신뿐만 아니라 각각의 종목들과 합쳐가지고 올라가는 경향이 있는 것 같습니다. 사실 지금 이게 고점이 좀 아니라고 지금 보여지긴 하거든요. 고점 아니고 오히려 내일이나 내일 모레까지도 상승 요소가 좀 많이 남아있다라고 좀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시장 자체에서도 지금 사실 목표가 기준으로는 제가 15,800원 정도로 말씀을 드렸었는데 15,800원 이상으로 지금 한 10% 정도 더 뛰었고 그다음에 추가적으로 이후 시세를 좀 주면서 좀 급등 현상들이 좀 많이 내일이나 내일 모레 정도로 상방 자체가 좀 많이 열려 있는 것으로 좀 여러분들 보여지니까요. 추가적으로 보유하시는 분들이거나 단기적으로 좀 차익 매물 같은 거나 단타 하시는 분들은 좀 더 노려보시는 게 좀 좋을 것 같다. 이렇게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 한국정보통신입니다. 시장 수급이 몰리고 있는데요. 외국인의 자본과 함께 개인 역시 매수에 나서면서 테마가 형성되고 시세가 분출하는 흐름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챗 GPT나 애플페이 테마 등도 이런 식으로 형성이 되었는데요. 아직 한국정보통신은 고점은 아니고 더 여전히 상승 여력이 남아있다라고 말해주셨습니다. 다음 종목입니다. 코리아 서키트 오늘 16% 급등 네. 마감을 해서 제가 방송 전에 오늘 맞습니다. 무슨 일이 있었나요? 라고 네. 여쭤봤던 종목인데 네, 맞습니다. 네, 얘기해 주시죠. 코리아 서키트라는 종목도 반도체가 한창 사람들에 대한 인식이 안 좋고 네. 많은 개인 투자자분들이 빠져나갈 삼성전자를 던져야겠다라고 할 때 여러분들 그때가 기회입니다. 네. 그렇죠.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시장에서 왔었을 때 주가 자체가 어느 정도 결국에는 싸게 사서 비싸게 판다라는 전략적으로 보시면 좋을 것 같고 반도체 시장이 많이 다운되어 있는 것을 여러분들이 보셨을 겁니다. 불과 2달 전만 하더라도 12월 말만 하더라도 여러분들이 반도체 시장은 야 이거 안 되겠다라는 식으로 생각하셨는데 사실 그때가 어찌 보자면 좀 기회라고 볼 수 있겠고 제가 여기 보시는 동그라미 구간에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었고 목표가도 마찬가지로 이거 15% 이상 정도 상승 여력이 가능하다라고 했었는데 목표가 대비 지금 오늘도 마찬가지로 강한 시세봉을 보여주면서 30% 정도 올랐습니다. 이런 전략이 좀 가능했던 부분들이 뭐냐면은 시장에서 많은 사람들이 아니다라고 했었는데 그게 결국 맞다라고 하면은 그 정도의 많은 수혜를 받을 수 있는 게 바로 주식 시장이다라고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고 마찬가지로 반도체 시장 같은 경우에도 지금부터 좀 구조를 보게 된다라면 이런 겁니다. 반도체 시장에 대한 이제 뭐 수요적인 공급적인 부분들은 삼성전자랑 하이닉스가 좀 많이 잡고 있어요. 그렇다 보니까 수요에 대한 공급에 대한 통제가 가능한 부분이니까 현재 지금 재고적인 부분들만 좀 처리가 가능해지면은 결국에 다시 또 살아나지 않을까. 그리고 마찬가지로 1월 달에 챗 GPT라는 것이 다시 또 세상에서 나오게 되면서 그로 인해 가지고 반도체 업종들에 대한 다시 또 밸류 자체가 올라간다. 이렇게 좀 여러분들이 좀 보시면서 추가적인 상승 여력도 충분하지만 오히려 이런 종목들은 단기적으로 차익 실현한 뒤에 그다음에 여러분들 다른 종목들로 편입하는 것이 좀 더 현명할 것 같다. 이렇게 좀 전망되어집니다. 네, 코리아 서키트의 반도체 관련 주이죠. 시장이 많이 침체되어 있었습니다. 최근 2달 전만 해도 좀 부정적인 시각이 강했는데 다시 주목을 받고 있다. 테마적 유행 이후에 다시 한번 반도체로 주목될 수 있다라고 정리해 보겠습니다. 다음 종목입니다. 12월에 매수했던 SAMG 엔터이죠. 네. 정말 이 종목도 수익률이 85%를 달성했고 매수가 대비 현재도 2배 넘게 뛴 상태인데요. 그때 네. 전문가님이 목표가 좀 상향해 상향했죠. 주셨죠. 네. 그렇죠. 네, 어떤 전략도 지금은 유효한가요? 지금도 이건 먼저 차트를 좀 더 보시면 좋을 것 네. 같은데 오늘 같은 경우에는 이제 종목 자체에 대해서 봤을 때 계속적으로 지금 고가를 도전하려는 모습 좀 많습니다. 오늘도 이제 분봉상 봤었을 때 고점이 5만 원이거든요. 고점 기준으로 약 3% 정도까지만 넘어갔으면은 바로 고가 달성하고 신고가를 달성했을 텐데 계속 요 라인에서 이렇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렇다는 거는 시장에서도 지금 단단하게 이 5만 원 밑에 있는 물량들 4만 5천, 4만 3천 원에서 5만 원 정도의 가격대 구간에서 많은 매집 자체가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그렇다는 것은 한 번 더 시장에 상승 요소가 나왔을 때 그다음부터는 쭉쭉쭉쭉 갈 수 있다 보니까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제가 5만 원이라는 라인이 당장의 고점이 아니고 추가적으로 지금 중국에 대한 리오프닝에 대해서도 시장에 대한 밸류 자체가 나오지도 않았어요. 그거는 밸류에 대한 측정은 3분기, 4분기에 나올 겁니다. 그렇다는 것은 1분기나 2분기는 지금 기대감이 가득하다는 거죠. 네. 중국인들이 얼마나 많이 수요를 할 수 있을지, 코로나가 풀린 다음에 얼마나 많이 관광을 할지, 지금 옆 나라 보시면은 태국이나 베트남에서는 지금부터 중국인들이 관광을 받고 있거든요. 근데 지금 미어 터진다고 합니다. 맞아, 한국, 태국. 그쵸, 네. 마찬가지죠. 한국 같은 경우에도 지금 수속 절차를 밟고 있거나 프로그램들 만들고 있는데 이거에 대한 밸류 자체가 어디까지인지 모르고 있다는 거예요. 당장 옆 나라에 있는 태국이나 베트남 같은 보더라도 공항에 발디딜 틈이 없답니다. 중국인들 때문에. 그렇다는 것은 지금 시장에서도 이 정도의 물량들을 매집한다는 것은 이번 옵션 만기 시장 이후에 한 번 더 중국에 관련된 테마주들이 이끌게 되면 강한 상승 자체가 나올 수 있으니까 목표가에 대한 상승 요인을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 뿐만 아니라 코스메틱 업종과 중국과 관련돼 있는 업종들이 저는 이제 2월 달에 좀 더 핫 테마주라고 볼 수 있겠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이제 이런 관련된 업종들은 미리 섭렵하시는 게 또 좋을 것 같고 추가적으로 요거 하나만 말씀드릴게요. 오늘 네. 상장했던 네. 종목이 한 게 있잖아요. 오늘 상한가를 직행했던 종목 중에 하나가 스튜디오 미르라는 종목이 있습니다. 네.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오늘 상장했었지만 공모가가 19,000원이에요. 네. 근데 5만 원까지 고밸류 받았다는 거는 뭐겠습니까? 중국과 관련되어 있는 OTT 시장 쪽을 노린다. 이거 차트가 잘 안 보이는데 옆으로 네. 좀 당겨줄게요. 그죠? 이렇게 보시면은 굉장히 지금 높은 하이밸류 받았습니다. 네. 그렇다 보니까 지금 시장에 대해서도 스튜디오 미를 중심적으로 그다음에 네. 3엠터 마찬가지로 OTT 시장들도 마찬가지로 상승 가능성이 있겠다. 이런 그림들이 지금 2월 달에 좀 보여지는 그림이 아닌가. 그러면 이 라고 볼수 삼지엔터가 있겠습니다. 수혜도 받을 수가 있을까요? 맞습니다. 스튜디오 뷰에? 같은 OTT 업종으로 분류되다 네. 보니까 또 SM도 어찌 보자라면은 엔터테인먼트 업종이잖아요. 같이 엮여가지고 2월 달에 좀 더 강한 시세를 내지 않을까라는 것이 시장에 대한 전망이라 볼 수 있겠습니다. 네. 네, 삼지엔터 여전히 고점 돌파를 시도하는 단계다. 5만 원 이하에서 매집이 되고 있는 중인데요. 이 한 번 돌파하면서 계속 상승세 나올 수 있고 기술적으로 이렇게 분석해 주셨습니다. 또 중국 리오프닝 관련해서 직접적인 수혜는 이 3분기나 4분기 되어야 와닿을 것이다라고 이야기해 주시면서 2월에 계속해서 핫한 테마로 중국 리오프닝 관련 또 OTT 관련해서도 이야기해 주셨습니다. 다음 AS 종목입니다. 1월에 매수했던 하이로닉인데요. 매수가 8,300원이고요. 현재는 네. 목표 수익이 아직 가지 못한 종목이네요. 유일하게. 맞습니다. 네, 어떻게 보면 좋을까요? 마찬가지로 걱정할 거 없다. 네. 방금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중국에 대해서 이제 관광객이 들어오는 순간부터 명동에서 아마 중국인들이 도착하는 순간부터 이제 올라갈 겁니다. 명동에서 얼마나 많이 사줄지를 몰라요, 지금. 네. 사실 뭐 중국 내에서도 여론 자체가 뭐 한국에 대해서 관광 가지 말아라 이런 식으로 있지만 그 사람들이 몇 명이겠습니까? 많아봤자. 중국인들이 그렇게 인구가 많은데. 그쵸. 그런 사람들이 중국에서 지금 오더 하더라도 오게만 된다라면은 명동에서 명동 같은 경우에도 지하철이 막힐 가능성도 높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하이로닉 같은 경우에도 지금 주가도 마찬가지로 점점 우상향하는 움직임을 좀 보여주고 있다 보니까 추가적으로 계속적으로 보셔도 된다. 오히려 10,000원대까지 여러분들 좀 노려보셔도 된다라고 여러분들에게 좀 더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하이러닝에 대해서는 목표가 상향해 주면서 10,000원대까지 노려보자라고 이야기해 주셨습니다. 다음 AS 종목도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네, 다음 종목 같은 네. 경우에 제가 엘컴텍이라는 종목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엘컴텍이라는 종목 같은 경우에는 이제 금 관련주죠. 금 관련주로서 여러분들이 좀 보실 수 있는 종목인데 최근에 이런 움직임이 있습니다. 제가 엘컴텍이라는 종목을 말하면서 이제 금 관련돼 가지고 금 중앙은행들이 많이 매수를 하다 보니까 금 관련돼서 상승 자체가 나올 수 있겠지만 대체적으로 지금 현재 달러 인덱스에 대한 움직임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최근 근데 달러 인덱스의 움직임 자체가 3거래일 연속적으로 강세를 상승하고 보이고 있죠. 있는 움직임이 네. 보였어요. 사실 이 상승 요인 자체는 이따가 나중에 방송에서 말씀드릴 수 있겠지만 지금 일본에 대한 BOJ에서 이제 일본 중앙은행장이 지금 바뀌려고 하고 있는데 차기 후보자가 지금 현재 완화적인 스탠스를 치고 있는 구로다지만 다시 또 마찬가지로 이제 바뀌어지는 사람이 매파적인 사람이 아니라 비둘기적인 성향을 가진 사람이다라고 하다 보니까 시장에서도 야 이거 실망했다 하면서 지금 3거래일 동안 지금 달러 인덱스가 지금 올라가고 있다 볼 수 있겠고 그에 따라 가지고 금 선물도 고점을 찍으면서 차익 매물들이 쏟아지고 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하지만 전체적인 큰 그림상에서 달러 인덱스가 결국엔 빠질 것이고 마찬가지로 금 선물도 올라갈 것이다 보니까 오히려 이런 기회들이 엘컴텍이란 종목들도 탄탄하게 지금 박스권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 모습이 보여지다 보니까 우상향할 수 있는 충분한 그림들이 만들어지고 있다. 여러분들이 이렇게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금 관련주 엘컴텍이었습니다. 금 가격과 연동되어서 움직이는 종목인데요. 금선물 현재 고점 찍으며 차익 매물 나오고 있지만 달러는 결국에 약세를 보일 것이고 금 가격은 올라갈 것이다라고 이야기해 주시면서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종목입니다. 1월 13일에 매수했던 옵티코어이죠. 매수가 2,655원이고요. 목표 수익률 30%인데 네. 최고가 수익률 40% 달성한 네. 종목입니다. 네, 어떻게 맞습니다. 보면 좋을까요? 이 친구도 결국은 제가 상향을 했죠. 네. 그렇죠. 목표가 상향하면서 5,000원대를 바라봐야 된다 네.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옵티코어를 여러분들에게 추천했던 시점을 좀 차트로 좀 보시게 된다라면은 시점 자체가 이렇게 되어집니다. 차트를 전체적인 큰 그림 봤을 때 상장한 이후로 시세를 보게 되면은 제가 이렇게 왼쪽에 동그라미 쳤던 곳에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어요. 근데 지금 오늘 차트를 보시게 되면은 저점에 대한 이탈을 해주면서 마찬가지로 뭔가 좀 닮아있지 않습니까? 네. 예전에 제가 여러분들이 말씀드렸던 자리 그대로 있다라는 것이죠. 추세는 우상향 쪽으로 계속적으로 가는 추세이며 옵티코어 같은 경우에도 이게 광 트랜시버라는 걸로 이제 5G라는 통신 장비를 구축하면서 신호 전달 장비에서 광 트랜시버 자체가 많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지금 이제 4월 달에 좀 중요한 이벤트가 있는데 3월에서 4월 넘어가는 사이에 시진핑이 3연임을 이제 하면서 슬로건 자체를 내세웠던 것 중에 하나가 동수서산이라고 네. 동쪽에 있는 인프라를 서쪽으로 옮긴다라는 식으로 이제 시진핑이가 주도하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자, 그런데 그 중에서 그러면 가장 뭐가 필요할 것이냐? 바로 옆 나라로부터 통신 장비에 대해서 먼저 필요할 것이다. 네. 데이터 통신 장비에 대해서 많이 필요할 것이기 때문에 그럼 신호 전달 장비였던 광 트랜시버가 많이 수요적으로 필요할 것이다. 수출도 많이 될 것이다라는 전망 자체가 있기 때문에 5G 통신 장비 같은 경우에도 계속적으로 여러분들이 보유하시는 게 아무래도 앞으로의 기다리는 시장. 오히려 지금 여러분들 좀 고민이 이럴 수 있습니다. 챗 GPT를 따라가야 되나요? 아니면은 중국 관련된 업종들 따라가야 되나요? 라고 고민할 수 있겠는데 오히려 앞으로의 시장에서 좀 더 우리가 먼저 잡아주고 그다음에 다른 종목들을 단기적으로 차익 실현하는 전략을 여러분들이 하시는 게 아무래도 좀 시장에 대한 전략 자체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5G 관련주 옵티코어 들어봤습니다. 목표가 상향으로 재조정해 주신 종목인데요. 현재 저점 이탈했지만 추세는 우상향 가고 있는 이 과거에 보였던 차트 움직임과 같은 모습을 형성하고 있습니다. 4월 3일 시진핑의 3연임으로 인프라 옮기는 사업과 함께 이런 통신 장비 수요는 앞으로도 더 늘어날 것이다 라고 전망과 함께 목표가 홀딩 의견 주셨네요. 네, 이야기해 주신 제프 전문가님과 방송 이후에도 더 많은 이야기, 전략을 얻고 싶으시다면 문자 샵 3772번으로 제프 적어서 보내주시면 저희가 입장 가능한 톡방 링크를 보내드립니다. 저희 다음 코너입니다. 도전 상한가에서 전략주 힌트를 제공해 드리는데요. 힌트 들어보시고 정답 아시는 분들 8시 무료 온라인 공개 방송에 들어오셔서 정답 올려주시면 추첨 통해서 향긋한 커피 쿠폰 함께 보내드리겠습니다. 저희는 마지막 코너 도전 상한가로 돌아옵니다. 네, 도전 상한가 새로운 전략주를 들어보는 시간입니다. 먼저 백승화 대표님의 오늘의 전략주 들어보겠습니다. 먼저 제가 오늘 가져온 종목은 한네트를 한번 가져와 봤는데요. 네. 한네트를 제가 이제 노란 톡방에서 장중에도 한번 추천을 드렸었어요. 근데 이제 한네트 말고 더 강세를 보였던 종목이 있었는데 KCT라는 종목이 굉장히 강세를 보이고 KCT를 따라잡기에는 조금 부담이 되지 않을까 싶어서 한네트를 추천을 드렸습니다. 한번 차트를 보면서 말씀을 드리면요. 네. 바닥 구간에서 이렇게 거래량이 터지는 종목들 그리고 이렇게 차트 흐름상 완전히 하락할 때 그 거래량이 없이 떨어졌던 종목들은 지수 하락에 휩쓸린 부분이 굉장히 많습니다. 대부분 종목들이 이렇게 어마어마한 하락들이 나왔는데 지금 뉴스를 받으면서 다시 한번 이렇게 거래량이 생기고 윗꼬리가 달린다. 오늘 KCT에 대한 이슈가 이제 막권에 대한 이슈가 있었고 CBDC에 대한 부분도 다시 한번 부각이 될 수 있는 이슈인데요. 네. 한네트 같은 경우는 이제 최대 주주가 같은 회사다. 한국컴퓨터 이쪽으로 이제 같은 회사를 가지고 있고 상승폭은 조금 더 작았고 그 떨어질 때에 대한 리스크가 굉장히 작아서 한네트를 한번 말씀을 드려봤습니다. 바닥 구간에서 역시 거래량이 들어오는 종목이고 세력들이 움직이면서 이 바닥 구간에서 추세를 돌릴 수 있는 종목이다. 한네트 종목 역시 키오스크나 이제 CBDC 관련주로서 디지털 화폐에 대한 이슈가 있을 때 굉장히 강세를 많이 보이고요. 그 비트코인에 대한 부분도 많이 움직일 때 그 비트코인 그 종류 중에서 리플이라는 코인이 있는데 이쪽에서도 이제 CBDC 관련 이슈가 굉장히 많이 나오거든요. 뉴스가 나올 때 사람들의 관심을 끌기 시작하는 부분이 있으면 굉장히 수급들이 많이 몰린다. 한네트 역시 시가총액은 710억입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종목들은 1,000억 이하의 종목들이 굉장히 많은데 1,000억 이하의 종목들이 주가가 뛸 때 그 세력들이 물량을 모으고 움직일 때 굉장히 핸들링하기가 조금 간편한 부분이 있어요. 710억이면 약 100억에서 200억 정도만 물량을 확보해도 주가를 2배 이상 띄우기가 그렇게 어려운 부분이 아니고 1,000억 이상 되면은 1,000억에서 2,000억 이상 올라가면은 그만큼 이제 주가를 띄우기 위한 물량을 확보하는데 자금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런 부분인데 하네트 역시 지금 구간에서 이제 61선, 121선을 완전히 돌파하는 그런 모습들이 있고요. 지금 구간 6,140원 내일 만약에 시초가가 이 구간에서 시작한다고 하면은 바로 매수하셔도 좋을 것 같고 그 목표가는 약 10% 정도 보시면서 7,000원 정도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손절가는 5,600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한네트 한국컴퓨터와 같은 지주회사입니다. 바닥 구간에서 거래량 터질 것이 예상되는 종목이라고 이야기해 주시면서 세력의 수급이 들어오고 있다라고 말씀해 주셨고요. 키오스크나 디지털 화폐 관련한 이슈로 움직이는 종목입니다. 목표 수익률 15%이고요. 매수가 시초가 이하이고 목표가 7,000원에 손절가는 5,600원으로 가격 전략 세워봤습니다. 다음으로는 제프 전문가님의 전략주 힌트를 들어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 힌트는 사실 힌트 전에 네. 요거부터 좀 말씀드릴게요. 네. 사실 지금 시장에서 여러분들 개인 투자자분들이 좀 고민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이겁니다. 네. AI 관련주를 지금 조금 떨어졌는데 이걸 잡을까요? 맞아요. 두 번째로 중국 네. 관련주들 이거 고점인데 잡을까요? 네. 이겁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시장에서도 그렇고 최근 시장에서의 움직임이 애플페이 관련돼 가지고 조그마한 이슈가 나오게 된다라면은 그 관련돼서 추격 자체로 상승 자체가 강하게 올라갔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오늘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린 첫 번째 이제 네. 종목 힌트. 관련돼 힌트 네. 말씀드리면은 애플페이 관련주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제가 애플페이 관련돼 가지고 이전에 에이스 종목 중에서 한국정보통신이라는 종목도 있었지만 그 관련돼 가지고 또 다른 테마적인 종목들이 있을 것이고 3월 달에 이제 국내에 이제 들어와 가지고 상륙할 예정인데 과거에는 원래 현대카드에서만 애플페이를 사용한다라고 했었는데 이제 현대카드가 애플페이에 대한 배타적 사용권을 좀 포기하면서 모든 신용카드사에서도 할 수 있다. 그렇다 보니까 오히려 NFC 쪽에 대한 이제 수요 자체가 좀 더 높아질 것이다라는 자체에 대한 수급이 나오면서 시장에서 좀 강한 반응이 요 며칠 사이에 있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지금 제가 여러분들 말씀드린 차트는 요 말씀 종목에 대한 차트는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지금 네. 자, 보시게 되면 이런 움직임이 좀 보여지고 있는데 자 월봉상 봤었을 때 이게 또 재밌는 부분이 있어요. 자 어떤 거냐면은 자, 이 10,000원 자체에 대한 저항 라인이 있거든요. 네. 10,000원 저항이 있는데 10,000원 거의 다 왔잖아요.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돌파할 수 있을 것 같습니까? 아니면은 떨어질 것 같습니까? 너무 많이 올라서 떨어질 것 같아요. 그렇죠. 일단은 근데 네. 그 근처까지 가겠죠. 네. 그런 전략으로 여러분들 시장을 좀 보시는 게 아, 좋습니다. 네. 무슨 말이냐? 네. 이 10,000원이라는 라인대가 넘어가게 되면은 호가창이 바뀝니다. 호가에 대한 호가 한 호가다마다 이제 올라가는 속도가 다른데 50원 단위로 이제 올라가지 않습니까? 그렇다 보니까 시장 자체에서 봤었을 때도 이 10,000원이라는 라인대를 우리는 라운드 피겨라고 불러요. 이 라운드 피겨에 가까워지면 가까워질수록 시장에 대해서는 빠른 상승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렇죠? 10,000원대를 돌파할 것인지 말 것인가에 대해서 그렇다 보니까 지금 현재 구간상에서 봤을 때 목표 수익률을 약 10%로 잡고 짧게 거래하면서 오히려 10,000원을 도전할 것인가 말 것인가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좀 보시는 게 좀 더 좋을 것 같고 관련돼 가지고 이제 애플페이 관련된 이슈들은 지금 이번 주 동안의 계속적인 흐름 자체를 보여줬다 보니까 오히려 이번 주 옵션 만기까지 계속적으로 갈 가능성이 가능성이 높다. 네. 이렇게 여러분 전망되어지고 자세한 거는 제가 따로 또 이어지는 무료 방송에서 여러분들에게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애플페이 관련 종목입니다. 이르면 3월 상용화 이슈가 나오면서 시장 주목을 받고 있는데요. 옵션 만기일까지 계속해서 상승세 나올 수 있다라고 정리해 주셨고요. 또 애플페이가 현대카드뿐 아니라 모든 카드사에서 도입 가능성이 나오면서 수혜가 예상되는 종목이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야기해 주신 제프 전문가님과 방송 이후에도 더 많은 이야기를 나누고 싶으시면 문자 샵 3772번으로 제프 적어서 보내주시면 저희가 입장 가능한 톡방 링크를 보내드립니다. 그리고 화면 하단에 QR코드도 보이시죠? 휴대폰 카메라 찍으시면 입장 가능하니까요. 편하신 쪽으로 들어와 보시기 바랍니다. 제 방송 직후입니다. 8시부터 제프 전문가님께서 무료 온라인 공개 방송 준비하고 계시는데요. 어떤 주제인지 다시 한번 자세히 이야기해 주시죠. 이번 옵션 만기가 좀 재밌을 것 같습니다. 네. 왜 재밌냐면은 네. 이번 옵션 만기 이후로 3월 이제 1분기 선물 옵션 만기 시장이 열릴 텐데 네. 지금 이제 이번 1월 달부터 가장 빠른 속도로 상승하고 있지 않습니까? 시장도. 그리고 오늘도 마찬가지로 SM
SM이나 제가 앞서 말씀드렸던 무대를 뒤집었던 종목들이 시가총액이 높은 종목들도 지금 신고가를 나오고 있단 말이죠. 자, 그렇다라는 것은 지금 시장 1분기를 봤었을 때 특히나 국내 시장을 좀 더 공격적으로 보셔도 된다라는 것이고, 이거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그럼 어떤 테마주를 잡을까? 내가 대형주를 잡을까? 테마주를 잡을까에 대한 고민도 많으시는 분들, 마찬가지로 내가 2차 전지 들고 있는데 오히려 계속적으로 신고가 나오는데 이거 어디까지 봐야 됩니까? 라고 이제 궁금하신 분들에 대해서 이번 옵션 만기 시장에 대한 각 기간별로 포지션들을 좀 체크해주고 그다음에 추가적인 전략들도 여러분들에게 좀 집어주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어지는 무료 네. 방송에서 여러분들 좀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8시 무료 온라인 공개 방송에서 목요일 옵션 만기를 앞두고 대응할 수 있는 방법, 변수에 대한 꿀팁에 대한 주제로 이야기해 주신다고 합니다. 포털 검색창에 슈팅스타 검색하시고 사이트 들어오시면 제프 전문가님 사진 바로 아래 입장 가능한 버튼이 있습니다. 클릭하시고 참여해 보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 저희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해드린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이라는 점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함께해 주신 여러분 진심으로 고맙습니다.